혼자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고 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은데 네. 운의 우수형 아이들은 상당히 활동적이고요. 운동 학습자들도 또 많고 또 시각적인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앉아서 진득히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조금 공부하기 전에 좀 한 10분이나 20분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네. 말하자면 놀면 다음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 오히려 효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죠. 네. 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산만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단순히 공부를 앉아서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부를 좀 게임처럼 즐겁게 네. 유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교구를 활용한 그 구체물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의 내 스타일에 맞게 해서 그렇죠. 공부시키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야, 근데 그 공부를 노는 것처럼 한다.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네, 엄마들이 얼마나 불안한데 이거 놀게 하면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할 것 같고 예, 또 그렇죠. 공부를 재미있게 놀게 한다는 그 방법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아이들이 9살, 6살이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보면 9살하고 6살은 뇌가 그 단계가 상당히 다른 단계인데 다르죠. 그렇죠. 엄마도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그래야 어떻게 되죠. 다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영유아 시기에 내는 뇌가 다 발달을 하는 시기지만 이 공부 두뇌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시기는 뇌 영역이 우선 발달이 틀립니다. 우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네. 아이의 뇌는 준비를 합니다. 공부에 대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마엽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엽을 보면 그 이마엽이라는 것은 이제 판단하고 사고하고 또 창의력도 사실은 저기에서 네. 나오는 거거든요. 집중력도 길어져 가지고 한 20분 동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이마엽이 발달을 하려면 자기가 한번 시행착오도 해보고 거기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걸으려면요. 한 1000번 이상 넘어져야 된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수가 노래 한 번 하려고 해도 한 번 1000번 이상 연습을 해야지 아주 노래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리고 실패 안 하게끔 해서 뭐 이런 실패 없이 성공하게 하고 실패 없이 학습을 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엽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마엽이 발달할 시기에 주로 학습, 읽기나 문자 교육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으로 들어가면서 관자엽이라고 하는 언어의 뇌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옆에 이제 노란색 부분인 예,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언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죠. 학교에서도 1등을 하는 아이들은 전부 그 언어를 잘하고 책을 많이 읽었던 그렇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지식이 많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때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국어나 영어 교육이 이때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등학교 그 조기에부터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한 4학년쯤 되면 그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하는 마루엽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제 자, 공간 파란색 지각력도 부분이요.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입체나 이런 것들 파악할 수도 있고 수학적인 추상력 같은 것들도 뛰어나서 네. 수학 문제도 비로소 이제 추상적인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발달을 이때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뒤통수엽이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시각적인 것에 예민해지게 되고요. 또 그 문제들도 다 이제 시각 하나로만 돼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 발달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6살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성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고 네. 9살 기현이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왜 너는 책을 안 읽니? 왜 한글은 빨리 뗐는데 왜 책을 안 읽을까 답답해 하실 일이 없는 게 아직은 언어의 뇌가 많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책 읽는 게 그렇죠. 재미없을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재미가 없고요. 물론 아이가 영리해서 일찍 한글을 뗐을지는 네. 모르지만 책 읽는 것 자체는 그 시기의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혼자 읽는 것은 더 아니고요. 물론 부모님들이 읽어주는 것은 또 다른 뇌를 발달시키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만 혼자 읽는 것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문자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은 그 시기에 맞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뭐 기현이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제 공부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네. 얘가 좀 좀 우세형적인 그런 것들이 좀 강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제 그 자기 시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좀 돌아다니고 또 산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외운다 할 때도 그냥 읽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막 써보든지. 써보면서 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또 동영상이나 이런 시각적인 것들이 중요한 시기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로 강조를 하지 않고 어머님이 조금 이 좌뇌적인 성향이 조금 강하셔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원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거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이 공부 두뇌에서는 정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적기에 노출이 되어야지만 아이한테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재미도 없고 어떤 뭐 이렇게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예.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현이하고 지민이가 아까도 불만을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뭐 숙제해 뭐 이런 얘기, 책 봐 이런 얘기만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엄마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두뇌 유형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엄마와 아이들. 정서 상태